자, 지금 뭘 하고 있냐? 자, 우리는 이제 우리 몸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신호 전달 시스템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자, 신호 전달 시스템에서 자, 먼저 뭘 배웠죠? 신경계. 신경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분비계라고 합니다. 내분비계. 얘가 이제 호르몬이죠. 호르몬. 그래서 얘네들의 장단점이 있었어요. 그죠? 빠르다, 국소적이다, 느리다, 뭐 혈액을 타고 간다, 뭐 이런 물질, 호르몬이라는 물질이 있다. 그리고 얘네들의 이제, 그래서 이제 항상성을 조절하는 시스템. 얘네들이 항상성을 조절해요. 우리 몸의 일정한 상태를 유지해요. 그 시스템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 그랬죠. 뭐가 있었죠? 자, 플러스 자극과 마이너스 자극을 동시에 줘서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 기량작용, 오케이. 기량작용. 자, 그 다음에 하나는 뭐죠? 음성 피드백. 그렇죠. 최종 산물이 이전 단계를 억제하는 거죠. 그죠? 를 음성 피드백, 음성 되먹임이라고 합니다. 되먹임. 오케이. 자, 이게 이제 현재 배우고 있는 우리 가장 큰 그림이야. 그죠? 요걸 배우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우리는 이제, 세포가 여러 개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요런 신호전달 시스템이 필요했던 거죠.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신경계의 구조의 작동 원리. 자, 내분비계의 지금 이제 구조입니다. 그죠? 얘네들의 구조. 자, 구조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 여기가 뭐죠? 여기가 무슨 뇌? 중간? 뭐라 그래요? 간뇌. 그죠? 사이뇌. 그죠? 이름이 사이뇌로 바뀌었죠. 자, 사이뇌. 간뇌. 사이뇌. 자, 얘가 뭐 하는 애라 그랬죠? 간뇌 주요 역할이 뭐라 그랬죠? 항상성 조절 중추라고 했지. 자, 항상성 조절 중추야. 좀 다시 해야 되겠다. 항상성. 이건 계속 이제 보면 돼요. 계속. 자, 항상성 조절 중추야. 그래서 얘가 우리 몸의 혈압, 체온, 혈당량, 삼투압 이런 거 다 조절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사인의 요 밑에를 뭐라고 한다? 시상하부라고 한다. 그죠? 시상하부. 시상하부에서 요 밑에 뇌하수체 전엽과 후엽이 있다. 오케이? 네. 뇌하수체. 자, 사인의 아래 부분에 시상하부라고, 시상하부에 이제 전엽, 그쵸? 뇌하수체 전엽, 후엽이 있다. 자, 전엽에는 성장 호르몬. 자, 성장 호르몬. 그치? 성장하는데 필요한 호르몬. 자, 중요한 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에요. 그죠? 얘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난다. 갑상샘 자극 호르몬. 자, 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시상하부에서 전엽. 그쵸?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자, 여기서 다시 어떻게? 갑상샘에 자극을 해서 티록신이라는 물질을 분비한다 그랬지, 그지? 그 티록신이 뭘 하는 거죠? 음성 피드백. 그죠? 음성 피드백을 하고 물질 대사를 촉진합니다, 그죠? 우리 몸에 물질 대사 촉진한다. 그래서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 얘기했잖아, 그죠? 저하증과 항진증이 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시험에 나올 것만 뭐 생식생 자극 호르몬은 뭐 알고 있죠. 자, 후엽에서, 자, 전엽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거 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갑상샘 자극 호르몬. 자, 후엽, 이 뒤쪽이죠. 뒤쪽에서는 항이뇨 호르몬. 얘 뭐 한다? 그쵸. 콩팥에서 물의 제흡수를 촉진한다. 자,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항이뇨잖아, 이름이. 항이뇨. 이뇨가 뭐야? 오줌이잖아. 항이야. 저항한다는 거지. 항이뇨 호르몬 오줌 나오는 걸 막는다는 거야. 물을 제흡수한다는 거지. 나갈 걸 제흡수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되면, 자, 오줌이 나가는 걸, 물을 제흡수해. 그러면 오줌의 농도는 진해지는 거야. 그럼 우리 몸의 삼투압은 낮아지는 거죠. 물을 제흡수했으니까. 그죠? 오케이. 그런 식으로. 자, 삼투가 농도입니다. 농도. 그 다음에 여기 뭐 타육신 있고, 여기 부신. 여기 콩팥 바로 위에 부신이라는 게 있다. 자, 부신 속질. 얘는 뭐랑 연결돼 있다 그랬죠? 자, 부신 속질은 신경, 교감신경이랑 바로 연결돼 있어요. 교감신경. 자, 얘는 갑상샘은 호르몬의 작용을 받아서 작동하는 거야. 얘는 신경에 바로 직접적으로 작동받는다는 거죠. 왜? 얘는 뭐야? 급할 때. 우리가 흥분할 때. 흥분했을 때 에피네프린, 혈당량 증가하고 십장박동 촉진해하고 혈압 상승이 빨리 일어나야지. 그치? 사운드 음악 반응이라고 해요. 자, 사운드 음악 반응. 자, 교감신경, 부신속질, 에피네프린. 자, 그 다음에 뭐 시험은 할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자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뇌하수체 전엽의 갑상샘 자극 호르몬. 그 다음에 후엽의 항이뇨 호르몬. 자, 그 다음에 갑상샘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
부신 속질은 교감신경과 연결돼 있어서 에피네프린, 흥분.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이자. 이자의 알파세포. 요거까지 외워야 돼요. 알파세포의 글루카곤. 베타세포의 인슐린. 요건 유명하죠, 그죠? 자, 요거는 유명합니다. 혈당량을 증가 감소. 혈당량 양을 조절하는 거. 자, 요렇게는 외우셔야 됩니다. 요렇게는. 됐습니다. 체크했죠? 자, 넘어갈게요. 자, 구조를 외웠어요. 자, 시상하부에서 뭐가 나온다고? 시상하부에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TRH가 나온다고, 그죠? 자, TRH가 뇌하수체 전엽에 갑상샘 자극 호르몬으로 나온다고, 그죠?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자극한다고, 그죠? 자, 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뭘? 갑상샘을 자극한다는 거지, 그지? 그럼 갑상샘에 뭐가 나온다고? 타이록신이 나온다는 거죠. 이 타이록신이 뭘 한다고? 이전 단계를 억제한다는 거죠. 이전 단계를 억제해요. 그죠? 자, 얘의 역할은 뭐예요? 물질대사 촉진. 그러니까 체온이 떨어지거나, 이럴 때 얘가 분비가 되면서 몸에 열을 내거나, 이렇게 하는 게, 타이록신입니다. 자, 요런 식으로 따로따로 외우지 말고, 시험에 나는 부분을 연결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생식샘 자극 호르몬,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그런 게 있다. 근데 거의 시험은 얘가 납니다. 뇌하수체, 시상하부 끝에 달려있는 전엽, 후엽이 있고 전엽은 내분비샘 호르몬을 조절하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 생식샘 자극 호르몬, 후엽에는 항이뇨 호르몬. 자, 얘도 별표, 그죠? 항이뇨 호르몬도 시험에 난다 그랬죠? 얘도 이제 문제 풀어보면 알아요. 문제 풀어보면 다른 호르몬은 거의 언급도 안 돼요. 그죠? 언급도 안 되고 여기 나오는 애만 언급돼서 작동 원리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갑상샘, 목의 상대 아래쪽에 연골의 나비 모양으로 붙어있는 내분비샘이다. 물질 대사 촉진. 오케이. 자, 부신, 자, 콩팥의 윗부분을 덮고 있다. 겉질, 바깥쪽 부분과 속질이 있는데 속질은 뭐로 연결돼 있다? 신경과 연결돼 있다라고 했죠, 그죠? 겉질에서는 코르티코이드가 분비되며 속질에서는 에피네프린은 심장박동 촉진, 간에서 글리코젠 분해 촉진해서 혈당량을 높인다. 이자 그러면 요거 그죠? 우리 요렇게. 자, 부신 그러면 요게 모양이 생각나야 돼요. 요 위에 요렇게 덮여 있는 거 얘가 부신. 갑상샘 그러면 뭐 요렇게 나비 넥타이 요렇게. 자, 그다음에 뇌하수체는 뭐 이렇게 앞쪽에 있고 뒤쪽에 이렇게 있는 거, 그죠? 자, 시상하부는 요 위에가 시상하부죠, 그죠? 이렇게. 자, 위치 기억하시고. 자, 이자에는 뭐가 있죠? 알파세포, 베타세포가 있죠. 이자의 알파세포에서 뭐가 나와요? 글루카곤. 자, 베타세포에서는 인슐린. 오케이.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글루카곤 뭐 하는 거야? 글루카곤을 글리코젠을 분해해서 혈당량을 높이는 거. 그죠? 인슐린은 낮추는 거잖아. 인슐린이 낮추는 거잖아. 네. 그래서 인슐린을 낮춘다. 그죠? 요렇게. 자, 생리세 몰라도 돼요.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성장 호르몬. 자, 뇌하수체 전엽에 있었어. 그죠? 뇌하수체 전엽에 있었는데 부족하면 소인증, 많으면 거인증 또는 말단 비대증. 자, 여러분 그 조크의 유명한 누구야? 최홍만 뭐예요? 말단 비대증이에요. 그죠? 말단 비대증. 손 겁나 크잖아. 그지? 손 겁나 커요. 말단이 그냥 큰 거 아니에요? 그쵸. 그냥 큰 거 아니에요. 자, 얘는 뭐냐면 뇌하수체에 종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홍만이 원래 뭐예요? 씨름 선수였는데 얘가 이제 씨름 선수였다가 이제 격투기로 갔죠. 격투기 갔는데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막 힘이 세고 막 그런 게 호르몬 이상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격투기에서 싸우려고 딱 하고 마지막 체크를 받는데 종양이 발견된 거야. 뇌하수체 종양.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성장 호르몬이 계속 나오는 거야. 다 컸는데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말단이 커지는 거지. 손이나 뭐 이런 게 주먹 엄청 크잖아. 그지? 그래서 말단 비대증이야. 그래서 이제 그 종양을 제거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더라? 오히려 운동 능력이 떨어지더라 이거지. 그래서 이제 격투기에서 이제 나온 거죠. 그게 지금 무서우죠. 먹기에도 좋은 거고. 자,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호르몬의 영향으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성장 호르몬과 관련이 있다. 자, 타이록신은 갑상샘 기능 저하증 얘기했죠, 그죠? 다 하기 싫어. 근데 막 조금만 먹어도 막 살이 찌는 사람들. 체내 열 발생량이 적어 추위를 많이 타고 체중이 증가한다. 갑상샘 기능 항진증. 자, 눈이 돌출된다, 그죠? 눈이 돌출되고 왜소하고 신경과민, 그리고 체온이 상승한다. 안구 돌출 나오죠, 안구 돌출. 자, 항이뇨 호르몬 뭐죠? 오줌이 나오는 걸 막는 호르몬.
자, 얘가 결핍됐어요. 오줌이 나오는 거, 물을 제흡하는 게 결핍이 되면 오줌이 많이 나오겠죠. 요붕증, 오줌이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인슐린 결핍되면 당뇨병. 이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죠? 유명하죠. 유명합니다. 자, 호르몬은 어디에서 분비돼요? 호르몬 어디서? 그죠? 내분비샘. 내분비샘. 내분비샘이란 게 있죠, 그죠? 이거와 대치되는 게 외분비샘이죠, 그죠? 외분비샘은 땀샘 이런 거예요. 외분비샘은 땀샘, 소화샘, 요런 거예요. 얘네들은 뭐가 있다고? 분비관이 있어요. 근데 얘는 분비관이 없다, 그죠? 분비하면 바로 혈액이니까. 혈관을 통해. 자, 내분비, 그쵸? 혈액을 통해 운반되며, 자, 무슨 세포에만 작용한다? 표적세포. 오케이, 표적세포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표적세포, 표적기관,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자, 호르몬은 신경비의 전달 속도가 당연히 느리겠죠. 효과는 오래 갑니다. 그죠? 오래 갑니다. 자, 항상성 유지 원리. 두 가지가 있었다 그랬어요. 기량작용과 음성내먹임. 그죠? 음성내먹임. 어떤 원인에 의해 결과가 나타나고 그 결과가 결과가 원인에 다시 영향을 미치니까 음성, 대먹임, 피드백이 나타나는데 음성으로 나타나더라 이거죠. 그지? 대먹임. 피드백. 다시 먹인다. 그죠? 다시 먹인다. 자, 너 토한 거를 다시 먹인다. 뭐. 그렇죠. 뭐 그런 의미. 자, 결과가 원인을 강화하는. 자, 결과가 나타나는 결과 원인을 강화하는 방향을 양성 대먹임이라고 합니다. 양성 피드백. 자, 양성 피드백의 대표가 뭐냐면 얘가 옥시토신이에요. 옥시토신. 여기 있죠, 그죠? 옥시토신. 옥시토신. 자, 양성. 자, 그럼 생각을 해봐요. 자, 플러스에 의해서 어떤 호르몬이 나왔어. 근데 그 나온 호르몬이 그 이전 단계를 강화시켜서 호르몬이 더 나오게 만들어. 그럼 더 나오면 더 강화시켜. 더 나오게 만들어. 그럼 어떻게 될까, 나중에? 계속 나와. 얘는 뭐냐면 항상성이 아니에요. 얘는 폭발이에요. 폭발. 이게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자궁 수축 호르몬. 애기 분만할 때. 애기를 분만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 옥시토신이에요. 왜냐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지? 얘가 옥시토신이 뭐라 그랬어요? 자연이. 자연이가 왜 나와? 저기요. 그쵸. 사랑의 호르몬. 사랑의 호르몬이죠. 호르몬. 그쵸. 아기 때 굉장히 진통을 저하시키고, 그죠? 자, 그래서 아기가 분만됩니다. 자, 이건 양성 피드백. 대표적인 양성 대먹임이 옥시토신. 자, 대부분은 뭐다? 음성 대먹임. 자, 음성 대먹임의 시험에 무조건 나는 거, 수능에 매일 나는 거, 시험 문제입니다. 자, 시상하부의 TRH가 뭐라고? TRH가 갑상새 자극 호르몬을 방출하게 그쵸. 하는 그런. 사이로이드, 그죠? 얘가 사이로이드 스티뮬레이팅 호르몬 릴리징 호르몬이야, 그죠? 자, 릴리징. 방출 호르몬. 방출, 릴리징. 자, 그러면 시상하부에서 내하수체 전엽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방출하라는 호르몬으로 자극을 하는 거야. 자, 그럼 얘가 어떻게 하는가? 자극 호르몬이야, 얘가. 자극. 스티뮬레이트죠, 그죠? 사이로이드.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이야. 그럼 갑상샘이 자극을 받아. 그럼 타이록신이라는 게 나와, 그죠? 근데 이 나온 최종 산몰이 뭘 하는 거야? 기존의 억제를 하는 거야. 그럼 얘가 어떻게 된다? 일정량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럼 얘가 파괴가 되면 어떻게 해? 억제가 풀리면서 만들어지고 과다하면 억제가 돼서 줄어들고 이렇게 된다. 오케이? 그래서 유지가 된다. 자, 그래서 요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갑상샘이 타이록신이 결국 하는 역할도 알아야 돼요. 뭐라고? 물질대사 촉진, 그죠? 물질대사 촉진. 오케이, 됐습니다. 음성 대먹임. 하나는 기량작용이 뭐죠? 길 플러스죠. 항 마이너스죠. 뿔마가 동시에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길항이 동시에 작용하는 게 기량작용. 하나의 기관에 두 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할 때 한 요인이 기능을 촉진하면 다른 요인을 억제함으로써 그 기관의 기능을 일정하게 조절하는 작용을 기량작용을 한다. 대표적인 예로 교감과 부교감 신경이다. 또는 글루카곤과 인슐린이다. 오케이. 그러면 글루카곤과 인슐린은 기량작용이니까 음성 피드백 얻겠네요. 맞아요, 틀려요? 아닙니다. 둘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일정량이 유지되면서 뿔마 작용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오케이, 됐습니다. 자, 글루카곤과 인슐린. 자, 혈당량이 낮아요. 자, 혈당량이 낮아졌어. 혈당량이 낮아요. 밥을 못 먹었어. 혈당이 떨어져. 운동을 열심히 했어. 혈당이 떨어져. 그럼 어떻게 해? 글루카곤이 증가하는 겁니다. 글루카곤이 증가해서 우리 간에 저장돼 있던 글리코젠을 분해해서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인슐린은 양은 줄어야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포도당 농도가 점점 증가했어. 자, 포도당 농도가 증가했는데 내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빵을 먹었어. 그냥 혈당량이 쫙 증가하면 이제 어떻게 해? 반대로 글루카곤은 떨어지면서 인슐린이 증가해서 너무 높은 혈당량을 줄이지. 근데 너무 갑자기 당을 너무 많이 처먹었어. 그럼 어떻게 해? 혈당 스파이크. 그죠? 얘네들이 제어를 못하는 거지. 그죠? 얘네들이 제어를 못하는 상황. 너무 갑자기 순간적으로 포도당 농도가 높아져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죠. 오케이. 됐습니다. 호르몬의 분비는 일반적으로 뭐에 의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죠? 기량저요? 음성 피드백? 호르몬의 분비는 일반적으로 항상성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 그 두 개를 포함한 게 항상성이죠. 자, 항상성에 의해 일정 유지, 잠깐, 호르몬의 분비잖아. 자, 신경에 대한 얘기가 아니니까 음성 피드백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맞아요? 자, 호르몬의 분비는 일반적으로 음성 피드백에 의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된다. 하나의 기관에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해서 기관의 기능을 조절하는 것을 기량작용이라고 한다. 이렇게 그렇죠? 이 개념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자, 옆에 자, 음성 대먹임에 의한 실내 온도 유지. 자, 우리 뇌하수체, 그렇죠? 뇌하수체에는 뭐가 있냐면 뇌하수체에 설정점이란 게 있어요. 설정점. 왜 여기다 써냐? 그게 이 역할을 하는 거야. 온도 조절 시스템이에요. 자, 우리 뇌하수체에 설정점이란 게 있는데 이 설정점에서 온도를 높여야 되겠다. 현재 체온보다 온도를 높이면 어떻게 되지? 온도를 높이면 아까 타이록신이 나오면서 막 온도를 높이는 시스템이 작동되는 거야. 네. 현재 체온과 얘가 이제 설정점, 얘의 온도 조절 장치의 차이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해? 설정점을 높입니다. 온도를 높여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몸에서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하고, 그렇죠? 왜 세균 죽이려고 그런 시스템이 얘입니다. 자, 그래서 얘도 뭐다? 음성 대먹임으로 결국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더라. 자, 칼슘 농도. 자, 여기 갑상샘이죠. 갑상샘에는 타이록신 이외에 칼슘 농도를 조절하는 시스템도 존재합니다. 갑상샘과 부갑상샘, 그죠? 얘가 칼시토닌과 파라토르몬, 얘가 칼시토닌, 부갑상샘이 파라토르몬 이렇게 나옵니다. 파라토르몬. 그냥 그런 게 있다. 그런 게 있다. 칼시라는 의미가 뭐 같아요? 칼슘. 파라토르몬, 뭘 팔아? 뼈에서 칼슘을 팔아. 뭐 이렇게 욕심 돼요. 자, 뼈에서 칼슘을 파서 뼈에 있던 칼슘이 어디로? 혈액의 칼슘 농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얘는 그 반대겠지. 그죠? 혈액에서 뼈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많이 나오면 이제 뼈가 튼튼해지는 겁니다. 그죠? 뼈가 튼튼해지는 겁니다. 오케이. 자, 예전에 이거 다 외웠는데 지금 뭐 문제로 주로 나오는 게 아니라서 그렇죠? 그냥 사이드로 알고만 있으세요. 자, 항상성 유지 과정. 자, 사인의 간뇌입니다. 간뇌, 그죠? 사인의 시상하부에 자율신경의 작용과 교감 부교감이죠. 내분비계의 호르몬에 의해서 체온, 혈당량, 삼투압 같은 체내 환경을 유지하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자, 체온 조절 왜 중요해요? 물질 대사 때문에, 효소 때문에, 그죠? 자, 물질 대사의 효소의 최적화를 만들기 위해서 체온을 조절해야 됩니다. 효소의 주성분인 단백질 온도에 민감함으로 체온이 너무 낮으면 제기를 못하고 너무 높으면 변성되죠. 체온 조절 과정. 자, 중추는 사인의 시상하부. 자, 추울 때 체온이 떨어졌어요. 자, 설정점이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설정점. 자, 설정점이 뭐라고? 온도 조절 장치예요. 온도 조절 장치. 자, 얘가 이제 36.5도씨예요. 근데 체온이, 자, 바깥에 있었어. 자, 체온이 지금 35도씨로 떨어졌어. 추운 데 있어가지고. 그러면 얘 차이가 생기잖아. 그럼 얘를 맞추기 위해서 뭐가 일어난다? 요런 시스템이 작동된다는 거야. 얘가 차이가 생기면 이걸 인식하고 요런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예요. 자, 열 발생량 두 가지죠. 체온을 변화시키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열을 발생시키고 그 다음에 열 발산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죠? 열 발산은 감소시켜야지. 열 발생은 증가시키고. 그렇죠? 체온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으로 항상성을 조절한다는 얘기입니다. 열 발생은 늘리고 열 발산은 줄인다. 자, 요런 작용. 열 발생을 어떻게 증가시키냐? 갑상샘 자극으로. 그죠?
갑상샘이 뭘 하는 거야? 물질 대사를 촉진하니까 열이 발생하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갑상샘의 타이록신 분비량을 증가시킨다. 자, 두 번째, 교감신경을 통해 부신속질의 에피네프린. 부신속질은 뭐랑 연결돼 있다고? 교감신경과 연결돼 있다는 얘기 나오죠, 그죠? 신경에 의해서 작동합니다. 부신속질 에피네프린의 분비를 촉진해. 물질 대사, 세포호흡을 촉진한다. 골격근을 수축하여. 요것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떨리죠, 이렇게 추면. 골격근을 강제로 이제 운동을 시켜서 열 발생을 일으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열 발생, 호르몬, 그쵸, 티록신, 타이록신 분비, 교감신경, 에피네프린. 자, 그 다음에 근육 운동. 자, 이거에 의해서 열 발생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열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야 되잖아. 이거 어떻게 막을까? 자, 여기 이제 팔이 있어요. 자, 그래요. 얘 자연이 팔이에요. 그죠? 자연이 팔이 있어요. 여기에 신경이 이렇게 연결되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털이 이렇게 다 있어요. 팔에. 자, 털이 있어요. 자, 얘가 이제 너무 추우면 얘가 털 세운근, 얘가 근육을 잡아당겨서 얘가 이렇게 그 털이 이렇게 쓰게 만들어요. 자, 그럼 여기 털이 이렇게 쓰게 만들면 요 사이에 뭐 공기층이 갇히는 거죠. 그래서 단열 효과가 나타나요. 따뜻해지라고 털이 이게 그쵸.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털은 우리 보온 효과 때문에 있는 거예요. 털 민사로는요? 근데 우리는 이제 다른 우리 옷을 입고 막 그런 옷을 입고 이런 지능이 진화되음으로써 이게 이제 중요해지지 않았지. 그래서 태아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동물들은 이 털이 굉장히 촘촘하게 있잖아. 체온 보호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막 싸늘한 느낌이 들면 털이 곤두서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에 공기층이 이렇게 잡혀 있어서 얘가 보온을 형성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털 세운금을 수축한다. 자, 열 발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자, 털 세운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이 수축됩니다. 그래서 털이 서요. 두 번째, 자, 우리 몸에, 자, 우리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손을 딱 보면 여기 혈관들이 있죠. 자, 여기 있는 혈관은 뭐예요? 얘가 피부 근처에 있는 혈관이에요. 그죠? 대부분 정맥이에요. 자, 피부 근처 혈관이 있어요. 피부 근처에 혈관이 있으면 여기는 바깥쪽에 열내 출입이 좀 쉽겠죠. 그쵸? 자, 근데 여기 이제 혈관마다 뭐가 있냐면 여기 근육이 있어요. 근육이 이제 혈류량을 조절하는 근육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앉아있다가 갑자기 딱 일어나면 어지러운 이유가 여기 이제 뇌로 가는 혈관이 있어요. 뇌동맥류를 만드는 이 혈관이 이제 수축을 잘 못하면, 얘가 운동을 순간적으로 잘 못하면 뇌로 가는 혈관을 우리가 누워있을 때와 갑자기 있을 때의 압력 차이가 있잖아. 그걸로 얘가 조절을 해야 되는데 조절 안 하면 뇌로 순간적으로 혈액이 안 가면은 기절을 하는 거죠. 어지럽고. 그죠? 자, 그런 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자, 피부 근처에 혈관이 이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완이 된다는 건 늘어난다는 거야. 피부 근처에 혈관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 피부 근처에 혈액이 많이 흐르겠죠. 많이 간다. 피부 근처에 혈액이 많이 흐르면 열이 잘 빠져나가요? 못 빠져나가요? 잘 빠져나간다고. 자, 그럼 지금 추워도 추운 상태잖아. 네.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줄여야죠. 그렇죠. 수축한다라고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근육의 수축은 누가 해요? 교감이 해요? 부교감이 해요? 부교감이 하는 거예요. 교감이 수축해요. 수축 신호는 교감. 자, 교감이 얘를 수축을 시켜요. 오케이. 자, 됐습니다. 자, 이거 나오죠? 열 방출량. 누가? 교감신경이 뭘 한다? 피부 근처 혈관을 수축해서 피부 근처에 혈액이 안 흐르도록 만들어서 열 방출량이 감소한다. 자, 오케이. 우리 체온 조절. 자, 그럼 반대로 더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 발생을 줄여야 되고, 그죠? 발산을 늘려야 돼요. 그죠? 반대가 되면 되죠. 열 발생량. 자, 열 발생은 뭐야? 물질 내서 타이록신. 물질 내서 줄이면 돼요. 그죠? 타이록신의 분비량을 감소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질 내서 세포가 억제되어 열 발생량이 감소합니다. 자, 방출량을 증가할 때는 어떻게? 자, 피부 근처의 혈관을 늘려야 돼. 그럼 뭐가 작용해야 돼? 부교감? 교감입니다. 교감이에요? 자, 교감 신경이 완화. 자, 이게 많이 낚여서 그래. 그죠? 자, 혈류량을 조절하는 교감 신경입니다. 부교감은 혈류량과 관련이 없다. 오케이, 요렇게. 교감이 수축하면 뭐다? 그죠? 피부 근처의 혈관을 막는 거고, 교감이 이완되면, 교감이 약해지면, 그러면 피부 근처에 혈액이 많이 흐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둘 다 교감이 작용한다. 그죠? 둘 다 교감이다. 자, 요거 부교감이 아니다. 둘 다 교감이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요 표가 나올 거예요. 요런 식으로 추울 때 어떻게 되느냐, 더울 때 어떻게 되느냐. 관점은 두 가지 관점. 열 생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열 발산. 그죠? 발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열 발생, 방출. 그죠? 발생, 방출. 이 두 가지 관점에 보는데, 자, 방출량은 일반적으로 피부 근처 혈관을 수축하느냐, 이완하느냐. 그죠? 근데 둘 다 뭐다? 교감신경. 그죠? 둘 다 교감이다. 자, 그러니까 혈관이 교감이고 또 혈관으로 작동하는 거는 부신속질이에요. 그죠? 부신속질도 교감이다. 그죠? 여기 있죠. 여기. 예. 교감신경. 요거 그죠? 에피네프린. 자, 나머지 빨간색. 얘 뭐죠? 빨간색. 얘는 호르몬에 의한 거예요. 호르몬의 작동에 의한 신호 전달. 파란색은 신경에 의한 신호 전달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요 그림. 혈당량 조절. 혈당량 조절은 뭐죠? 이자. 그죠? 이자에 뭐가 있어요? 알파세포. 랑게르 한스섬. 베타세포. 그죠? 자, 이자에는 뭐가 있어요? 소화액을 분비하는 외분비샘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뭐도 있다? 호르몬 기관도 있다는 거.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샘도 있다는 거지. 그지? 자, 이 내분비샘에 알파세포와 베타세포가 있는데, 알파세포가 글루카곤, 혈당량을 높인다. 그죠? 자, 얘는 인슐린, 혈당량을 어떻게 한다? 낮춘다. 자, 근데, 자, 글루카곤뿐만 아니라 혈당량을 높이는 것도 뭐가 있어요? 뭐가 있지? 그렇죠. 두쫑쿠가 있고, 그죠? 두쫑쿠가 있고. 자, 우리 아까 얘기했던, 자, 여기 콩팥 바로 위에 있던 거죠? 얘 뭐죠? 부신속질. 부신속질이 신경과 연결돼 있어서 얘가 혈당량 증가하죠, 그죠? 교감이 있어서 에피네프린. 그쵸? 자, 이런 에피네프린. 자, 그리고 얘가 부신거질이라는 게 있어요. 자, 부신거질. 자, 부신거질에 당질 코르티코이드라는 게 있어요. 당질 코르티코이드. 당질 코르티코이드. 자, 부신 겉질의 당질 코르티코이드, 부신 속질의 에피네프린. 자, 이자의 글루카곤이 다 뭘 한다? 혈당량을 높여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순간적으로 에너지를 발생하는 그 상황, 스트레스 상황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이야. 자, 근데 안정을 취하는 건 뭐다? 천천히 해도 되잖아. 안정을 취하는 거. 그래서 인슐린. 자, 우리가 혈당량을 줄이는 게 시스템이 하나밖에 없어요. 혈당량이 높이는 시스템이 많아요. 그러니까 얘가 망가지면 뭐야? 바로 혈당량 조절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요런 일이 발생하더라. 혼자 3대1로 자, 하고 오케이. 있다. 자, 그래 3대1이요. 자, 그렇다. 혈당량 조절. 포도당 우리 몸의 세포가 에너지원으로 사용된 주된 물질이다. 혈당량은 일정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되고 공복, 밥을 안 먹었을 때 혈당량은 70에서 110 사이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 추가해주면 자, 혈당량 일반적으로 뭐다?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기량작용. 그쵸? 자,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음성 대목임 조절. 이거 나왔네. 체크. 자,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거 아니네. 기량작용과 음성 대목임 둘 다 한다. 그죠? 자,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양 조절은 음성 대목임. 자, 그 다음에 혈당량 조절은 기량작용. 이렇게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는구나. 자, 혈당량이 높을 때, 혈당량이 높을 때는 뭐 나오면 돼요? 인슐린. 그죠? 인슐린 분비 촉진. 그러면 세포로 포도당이 흡수되고 간에서 글라이코젠으로 합성된다. 자, 자율신경의 부교감 신경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기도 한다. 뭐예요? 혈당량을 직접 인식해서 혈당량을 낮추기도 하고, 뭐가? 부교감 신경이 혈당량을 낮추기도 하는 겁니다. 둘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혈당이 너무 낮을 때 이제 알파세포의 글루카곤 분비. 자, 교감신경. 자, 부신속질의 에피네프린. 당질 코르티코이드 없네.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자, 요렇게 해서 혈당량을 높입니다. 혈당량을 높여요. 자, 그래서 인슐린, 글루카곤, 이자섬, 알파, 베타, 당뇨병. 자, 요렇게 있는데. 자, 부교감신경은 인슐린이죠. 그쵸? 혈당량 감소. 교감신경은 부신속질. 자, 알파세포를, 여기 있죠. 신경에 의해서도 자극을 받고, 혈당량을 인식해서도 이제 자극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 가능하다. 그래서 혈당량을 증가시킵니다. 자, 당뇨병. 자, 이거는 이제 유명하죠. 자, 당뇨병은 1형 당뇨병이 있고 2형 당뇨병이 있어요. 1형 당뇨병은 이자의 베타세포가 파괴된 겁니다.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자, 이자의 베타세포가 파괴되면 뭐가? 인슐린 자체가 안 나와요. 넣어주면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뭐야? 평생 이게 맞아야 돼. 인슐린 계속 맞아야 돼요. 그죠? 계속 맞으면 돼요.
이형 당뇨병은 뭐다? 이형 당뇨병은 나오는데 그쵸. 효과가 없는. 맞아요. 자, 인슐린은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얘가 이제 민감도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자, 신호는 주는데 신호를 잘 못 받는 거야. 이게 이형 당뇨병입니다. 이형 당뇨병. 자, 그래서 뭐 약물 치료와 여러 가지 이제 뭐 운동, 식이요법으로 치료하는데 치료가 아직 모릅니다. 정확하게 왜 그런지 모르기 때문에 못 고치고 있는 거죠. 이형 당뇨병. 자, 그 다음에 삼투압 조절. 삼투압이 뭐죠? 삼투압을 뭐라고 생각한다 그랬죠? 농도 낮은 물. 농도 그죠? 물이 삼투압은 그냥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농도. 농도. 자, 농도 조절. 우리 몸의 혈액에도 농도를 조절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 혈중 삼투가 높아. 그러면 혈액 중에 농도가 높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낮춰야 돼. 낮춰야 돼요. 낮추려면 뭐 하면 돼요? 낮추는 물을 거를 줄이면 되죠, 그죠? 그런데. 자, 그러니까 혈중 삼투압이 높으면 갈증을 유발합니다. 갑자기 목말라요. 그래서 물을 먹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오줌이 나갈 때 물을 재흡수합니다. 물 재흡수하는 호르몬 뭐죠? 항인효 호르몬. 어디 있었죠? 아까 전에 그 어디 있었지? 뉘아스체 후여 있어요. 콩팥에 왜 있어? 오케이. 자, 삼투압. 자, 세포막은 반투과성 막이기 때문에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삼투, 물이 이동하는 현상, 그죠? 물이 이동하는 현상 삼투 많이 나오니까 넘어갈게요. 자, 삼투가 일어날 때 받는 압력을 삼투 압력이라고 합니다. 삼투압은 농도입니다. 그죠? 농도. 삼투압이 높다? 뭐야? 물이 빠져나가려고 하는 압력이 크다. 왜? 농도 차이가 심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오케이. 자, 삼투압 조절. 자, 세포는 항상 체액과 접촉하고 있으므로 체액의 삼투압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은 다 뭐다? 삼투압으로 이제 물의 양을 조절을 해요. 근데 우리 혈액의 삼투압이 너무 높으면 얘네들이 물 조절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체액의 삼투압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세포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어요. 너무 짠 음식을 먹거나 물을 마시면, 자, 짠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면 혈중의 농도가 높아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이 땡긴다. 그죠? 세포에 있던 물이 혈액 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혈압이 어떻게 되죠? 높아져요. 그게 뭐죠? 고혈압이에요. 그죠? 그래서 짠 음식을 자주 먹고 많이 먹으면 고혈압에 걸린다. 그죠? 혈압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심장에 무리가 가요. 자, 심장에 혈액이 너무 많으니까 심장이 힘들잖아. 심장이 힘들면 어떻게 내가 잘 못하고 있나? 세포 분열. 그죠? 얘가 심장 비대증, 심장이 커져요. 자, 심장이 커지면서 더 세게 하려고 이제 더 세게 힘을 주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협심증, 그죠? 심장마비가 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작은 이제 삼투압, 짠 거 먹었을 뿐인데 일이 점점 커지죠, 그죠? 일이 점점 커집니다. 자, 짠 음식을 먹거나 물을 마시면 체액의 농도가 변한다. 그에 따라 세포와 체액의 삼투압의 차이가 생기면서 삼투에 의한 물의 이동으로 세포가 수축하거나 부풀어 올라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삼투압은 유지되어야 한다. 오케이. 자, 그럼 뭘로 유지되냐? 항이뇨 호르몬. 그렇죠? 우리는 호르몬 단원이니까 호르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혈장 삼투압이 높아요. 혈장 삼투압이 높다는 의미가 뭐야? 우리 혈중의 농도가 높다. 그러면은 항이뇨 호르몬이 많이 분비돼야 돼요? 적게 분비돼야 돼요? 많이. 항이뇨 호르몬 뭐야? 물을 재흡수. 그렇죠? 빠져나가는 물을 재흡수하는 거야. 자, 그래서 혈장 삼투압이 높아? 농도가 높아? 그럼 물을 재흡수해야지. 그러면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돼요. 자, 그럼 물을 재흡수해요. 그러면 오줌의 농도는 높아지는 거죠. 물을 재흡수하면 오줌의 농도는 오줌으로 나가야 될 물을 재흡수한다는 얘기야. 그 물의 재흡수가 콩팥에서 빠져나가는 물을 재흡수한다는 얘기야. 그럼 오줌의 농도는 진해진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다 연결해서 기억해야 돼요. 자, 땀을 많이 흘리거나 섭취량이 적어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면 사인의 간내의 시상하고 뇌하수체 후여 항이뇨 호르몬 분비 체크. 자,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량을 증가시키는 게 항이뇨 호르몬입니다. 콩팥에서. 자, 그러면 결국 오줌의 양이 줄어들어요. 농도가 높은 오줌이 방출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자, 그래서 혈장 삼투압이 낮아진다. 혈장 삼투압.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쉬할 때, 자, 너무 이제 묽은 오줌이 너무 많이 나오면, 내가 물을 너무 많이 먹었구나. 그죠? 자, 너무 진한 오줌이 많이 나오면 뭐야? 내가 너무 짠 음식을 많이 먹었구나. 이렇게, 그죠? 그럼 내 심장에 물이 갈 수 있겠구나. 그죠? 짠 음식 좀 적게 먹어야지. 이렇게. 물도 같이 많이 마신다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물도 같이 많이 난 별로 안 뭐, 물을 많이 먹으면, 그렇죠. 물 많이 먹으면 돼요. 물 많이 먹으면. 자, 그게 다 뭐냐면, 고혈압 같은 거도, 고혈압. 너무 심하지만 않으면, 자, 어렸을 때는 다 알아서 제어가 됩니다. 지금 항상성이 제어가 돼요. 문제는 뭐가? 노화죠, 노화. 노화가 되면 뭐가 안 돼? 제어가 안 되는 겁니다.
노화가 되면 제어가 안 돼서 뭐가 고혈압도 걸리고 그쵸? 당뇨병도 걸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암도 걸리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어떤 발표 자료에 보면 자 대부분의 이제 뭐 한국 사람 다 암으로 돌아가시죠. 자 그래서 암을 치료하는 방법이 거의 나왔어요. 그러면 암을 완벽하게 치료하는 방법이 나왔다. 자 그러면 인간의 수명이 얼마나 증가하느냐 봤더니만 2년 증가해요. 2년. 생각보다 적게 증가하죠. 암 때문에 다 죽어. 근데 암을 치료했어. 근데 2년밖에 증가를 안 한다고. 왜 그런가 했더니만 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더 중요한 거야. 노화에 의해서 고혈압이 생기고 당뇨병이 생기고 성인병이 생기고 암이 생기고 이런 거야. 그 중에 하나를 막더라도 나머지를 못 막는다는 거지. 그럼 이거의 근원이 뭐야? 노화야. 그러면 인간의 수명을 극적으로 상승시키려면 뭐 해야 돼? 노화를 억제시키거나 노화를 역전시키거나 이거 역분화라고 하죠. 역분화. 자, 역분화. 그 몇 년 전에 일본 사람이 이제 어떤 세포. 자, 얘가 맞아요. 수정란이 있는데 수정란이 어떻게 돼요? 뭐 눈에 관련된 세포가 되고 눈에 뭐 안구가 되고 얘가 뭐 안구의 수정체가 되고 막 이렇게 돼요. 이걸 분화라고 해요. 한 번 분화가 되면 이전 단계로 못 가거든. 근데 이전 단계로 갈 수 있는 걸 일본 사람이 찾아냈어. 역분화를. 그러면 우리가 원래 있던 세포가 반대로 초기 단계로 갈 수 있다. 누구까지 했다 그랬는데. 누구 눈 막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이제 신경계. 원숭이.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신경계 있잖아요. 신경계가 이제 뭐냐면 살리기가 제일 힘들어요. 신경이 끊어지면 뭐다? 불치병이라고 했거든. 못 고친다고. 근데 시력을 잃었어요. 맹인이야. 여기 시신경이 파괴됐어. 근데 역분화를 이용해서 시신경을 다시 연결시켰어. 눈이 보이게 했다고. 그걸 성공을 했대요. 그걸 성공을 했어요. 눈이 안 보이는 걸 눈이 보이게 한 거야. 그 왜 시신경을 먼저 했냐? 왜 시신경을 먼저 했게? 맞아요. 제일 어려워서 그렇대. 그럼 나머지 다 된다는 얘기지. 그죠? 나머지. 자, 근데 아직 뭐가 안 되냐? 어디서 못 멈춘대요. 그러니까 내가 60세야. 자, 60세를 역분화를 시켜서 내가 이제 시간 돌리는 거지. 내 세포들의 시간을 돌리는 거야. 영세되는 자, 그런데 계속 돌아가는 거야. 자, 그러면 수정체로 돌아가야지, 그죠? 오케이. 암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치, 암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최초의 세포로 돌아가면 얘는 아무거나 다 될 수 있으니까 암이 잘 생기는 거죠.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내가 특정 60세에서 한 20세 정도까지만 해서 딱 멈추는 거. 한 7, 80%에서 딱 멈추는 거. 요게 아직 안 된대요. 요거. 자, 그러면 거의 나오긴 나왔다는 거죠. 그죠? 제어만 안 될 뿐. 나오긴 나왔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연구를 하셔서 자, 선생님이 죽기 전에 자, 요거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완성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예전에 몇 년 전만 해도 과학자들이 인간의 수명의 120살 이상은 힘들 것이다. 평균이. 120살이 뭐야? 한계. 왜? 노화 때문에. 노화 때문에 그 한계를 못 넘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의 과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해? 넘어요. 불로초 하나 그죠.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거의 받아들여지고 노화를 질병이라고 생각하면 무한히 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존냐하냐. 자, 오케이. 됐습니다. 혈장 삼투압이 낮을 때, 자, 삼투압이 낮다? 농도가 떨어졌다는 얘기야. 농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인효 호르몬이 분비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농도가 떨어지면 우리 혈액의 농도가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재흡수하면 안 되죠. 더 떨어지니까. 그렇죠? 항인효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해야 돼요. 그렇죠? 억제. 자, 그럼 콩팥을 물 재흡수를 안 해요. 자, 그럼 오줌으로 물이 많이 나가겠죠. 오줌의 양은 증가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 다 뭘로 나오냐? 그래프로 나와요. 그래프 해석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문제들 보면 다 그래프예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자, 일반적으로 x축이 뭐라고? 상대값이라고 되는데 저기. 여기서 상대값인데 일반적인 형태의 그래프에서 x축이 뭐라고? x축이 뭘까요? x축이 시간 뭐 이런 거. x축이 원인이에요. 원인. 자, y축이 뭐예요? 결과예요. 일반적으로. 결과예요. 자, 결과입니다. 원인과 결과. 요런 식으로 따집니다. 자, 혈액량이 적고, 자, 여기, 자, 요 혈액량이 적고, 혈압이 낮아. 혈액량이 적고, 혈압이 낮다. 혈장 삼투가 높다. 자, 혈장 삼투가 높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죠. 요거, 혈장 삼투압이 높아졌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야 돼요? 혈중 ADH의 농도가
ADH. 혈중 ADH의 농도가 높아져야 어떻게 되죠? 된다. 혈장 삼투, 혈액의 삼투 농도가 높으니까 물을 재흡수해야죠. 네, 높아져. 물 재흡수하면 혈중 ADH가 높아져야죠. 그러니까 얘를 요렇게 읽어서 요렇게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반대로 읽으면 얘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결과가 거꾸로 나와요. 그죠? 여러 가지 이제 그래프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프의 종류가 되게 많은데 X축이 일반적으로 과학에서 원인이에요. 아닌 경우도 가끔 있어. 근데 대부분 원인이고 Y축이 결과예요. 저 근데 그죠? 바꿔서 내면 다 틀리겠다. 그러면 이제 이게 1번이야. 1번 해석할 때 요거 꼭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반대로 해석해버리면 답이 거꾸로 나오기 때문에. 그죠? 답이 거꾸로 저 근데 나와요. 쓰는 걸 반대로 써놓으면 그때 뭐가? 얘가 혈중 ADH, 얘가 상대값 이렇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그러니까 그렇게 안 쓴다는 거야. 아 그래요? 그렇게 안 쓴다는 거야. X축을 원인으로 쓰는 게 이제 그죠? 거의 약속인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X에 의해서 Y가 결정되잖아. 그죠? X, Y 이렇게 표현하잖아. 이게 X축, 이게 Y축이잖아. 그게 이제 그렇게 이게 하도록 이제 해놨어요. 문제 풀어보세요. 문제 많이 풀어보세요. 자, 체온 조절 중추는 어디예요? 간이네. 사이네. 아니 간. 사이네. 자, 간내, 그죠? 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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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간내 시상하부. 자, 시상하부. 추울 때 타이록신 분비가 추울 때는 어떻게 해? 촉진해야 돼. 골격근의 떨림이 촉진되어야 돼. 열 발생량이 증가해야 되고 피부 근처의 혈관은 어떻게 해야 돼? 수축해야 돼. 자, 누가? 교감신경이, 그죠? 자, 그래서 열 방출량은 감소시켜야 돼. 그죠? 오케이. 자, 혈당량이 높으면 이자섬에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나오죠. 그죠? 인슐린이 나와야 돼. 자, 혈당량이 낮을 때는 알파세포에서 자, 글루카곤 부신 속질에서 뭐야? 에피네프린이야. 자, 그리고 부신 속질은 뭐와 연결돼 있다? 교감신경과 연결되어 있었어. 그죠? 오케이. 자, 뇌하수체. 자, 뇌하수체 물의 제흡수 촉진하는 게 뇌하수체 어디였죠? 후엽. 후엽. D예요. 후엽. 항이뇨 무슨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 그쵸? 항이뇨 호르몬. 그냥 항이뇨. 항이뇨 호르몬. 그냥 항이뇨 호르몬이야. 얘는- 자, 얘가 어디에서 물의 제흡수를 촉진해? 콩팥이야. 그죠? 오줌으로 나갈 거를 자, 제흡수한다는 거죠. 자, 땀을 많이 흘리면 ADH 분비. 자, ADH가 뭐야? 촉진돼야 되네. ADH가 뭐야? 얘가 항이뇨 호르몬이야. 자, 항이뇨 호르몬. 얘가 ADH야. 자, 문자로 쓰는 경우가 있어. 대단. 땀을 많이 흘렸어. 땀을 많이 흘리면 어떻게 되지? 촉진되지 않나? 막아야 그죠? 되니까. 물을 제흡수. 자, 땀을 많이 흘리면 물이 많이 나간 거네, 그죠? 물이 많이 나가니까 농도가 높아, 삼투가 높아져. 물을 제흡수해야 되네, 촉진돼야 되네, 그죠? 자, 그럼 오줌 생산량은 어떻게 돼요? 감소해야죠, 그죠? 물을 제흡수했으니까 나가는 건 줄어들어야지. 오줌은 나가는 거잖아, 밖으로. 그러면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쉬었다가.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세요. 중앙인 뭐 렛츠고. 이런 뭐 위주로. 이거 하여튼 이거 연기잖아. 자기끼리 한다. 정리 한번 할 때마다. 그래서 메디카 소리 1, 2학년은 팔고됐는데 3학년 메디카 소리 수요일마다 들어가니까. 10개 있거든. 총 30개 하면은. 근데 우리 언니들 제왕 우리랑 스케줄 같이 가 말고. 공사. 제발 살려. 공사 같이 가. 아니 야 이기면 안 돼 이기면 안 돼. 나이스. 그럼 이거 나섰어 이렇게? 나도 뛰어라지 바보야. 그러고 당연히 안 가는데 우리는 추가된 거란 말이야. 재밌어. 쟤 갑자기 뭔 소리 하니 쟤. 아니 우리 할 내가 싫어하고 끝인데. 아니 그래서 그 이렇게 지나가다 지금 보면 아직도 아니 그 이거 얘기를 성 진짜 많이 하거든 기물이었는데 지나가다 연습 보면. 중이야. 그래서 지원 안 하는데 그냥 이게 들리는 얘기 중에 재밌을 것 같다. 그리고 활동이 너무 많아서 감탈 것 같다. 부담스럽다. 거의 전형 찍어야겠지. 재미는 있을 것 같은데 아, 왜 그러면서 뭐 하지?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했어. 자, 봅시다. 예.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항상성에 대해서 다 배웠고, 자, 적용하는 거 몇 개만 적용을 해봅시다. 이거 뭐야? 스마트 헬스키. 이건 필요 없는 것 같고. 집중 분석. 자, 인슐린, 글루카곤. 자, 뭐, 요렇게. 포도당 농도가, 자, 얘가 원인이죠. 포도당 농도가 높아졌어. 자, 그러면 인슐린이 높아지는 거죠. 글루카곤은 떨어지죠. 기량작용. 그죠? 기량작용. 반대 양상으로 나타난다. 자, 두 번째. 건강한 사람.
주스를 먹었어요. 주스를 먹으면 자 혈당이 높아져요. 얘가 높아지면 인슐린의 양이 증가해서 혈당량이 떨어지죠. 맞습니다. 자 그럼 어느 정도 이제 인슐린이 분비되다가 다시 줄어들어요. 일정하게 됐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 가를 볼게요. 자 인슐린이 안 나왔어요. 이거 뭐야? 인슐린이 계속 안 나와. 아 저거 부족한 사람. 그러니까 일형 당뇨병. 그죠? 일형 당뇨병. 일형 당뇨병 뭐야? 인슐린 부족한 자체가 안 나오는 사람. 네. 그죠? 일형 당뇨병. 인슐린 자체가 안 나와. 그냥 혈당량이 계속 높아. 자, 이형 당뇨병. 자, 얘 보자. 인슐린은 나오는데 안 떨어져. 그죠? 민감도가 떨어져서 안 떨어져. 아, 얘가 이형 당뇨병. 이형 당뇨병. 자, 그렇구나. 일형 당뇨병과 이형 당뇨병의 특징. 자, 예제를 볼게요. 그림은 건강한 사람의 혈중 포도당 농도에 따른 이자 호르몬 기억과 니은의 혈중 농도 변화를 보자. 자, 포도당 농도의 상대값 높아요. 자, 포도당 농도 높으면 뭐가 많이 나오는 게 뭐죠? 포도당 농도가 높을 때 많이 나오는 게 뭐죠? 쉴때 나오는 게 인슐린. 인슐린이죠. 높으면 인슐린 나와서 떨어뜨려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네. 얘가 인슐린이야. 자, 포도당 농도가 낮아. 농도를 높이려면 얘는 많이 나온 게 글루카곤이야. 예. 글루카곤, 그죠? 글루카곤. 자,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자, 얘가 높아서 얘가 떨어졌네? 그럼 얘가 인슐린이에요. 그죠? 반대로 해석하면 거꾸로 돼요. X축을 먼저 원인으로 꼭 생각하세요. 자, 그림은 건강한 사람과 당뇨병 환자 A가 탄수화물을 섭취한 뒤 시간 따른 혈중 인슐린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A는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 중 어디인가? 자, 탄수화물을 섭취했는데 인슐린이 안 나와. 1형이네요. 그죠? 1형 안 나오면 1형이죠. 나오는데도 안 떨어지면 2형인 거고, 그죠? 오케이. 다음. ADH가 뭐라고? 항인효 호르몬. 오케이. ADH가 항인효 호르몬이야. 항인효 호르몬. 자, 관계, 안정상태, 혈장상태화. 혈장상태화 우리 혈액이야, 혈액. 우리 몸의 삼투압, 농도가 진해졌어. 그럼 어떻게 해? 물을 재흡수해야죠. ADH의 농도는 높아져야 됩니다. 그죠? 얘가 원인이고 얘 결과다. 자, 안정한 상태. 전체 혈액량. 얘는 X축이 혈액량이야. 자, 혈액이 부족해. 혈액이 부족해. 자, 누가 옆에 있다가 자연인을 칼로 찔렀어. 피가 이제 막 흘러. 혈액량이 줄어들잖아. 혈액량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ADH가 나와서 물을 재흡수해서 혈액을 다시 보완해 준다는 거지. 오케이? 아까 그랬잖아. 물을 재흡수하면 혈압이 높아진다. 혈액량이 증가해서 혈압이 높아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혈압과도 관련이 있는 거지. 그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영화에서 막 피 흘리면서 막 죽어갈 때 막 목이 마르다 막 그런 얘기가 이것 때문이네요. 그죠? ADH가 나오니까 이제 목마름, 물을 재흡수해야 되니까. 이게 자연적인 현상이네요. 그죠? 목마름을 느낄 수밖에 없겠다. 그러네요. 자, 물을 섭취했을 때. 자, 물을 먹었어요. 자, 물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물을 먹으면 혈장 삼투압이 떨어졌네. 그냥 뚝 떨어지죠? 혈액의 농도가 떨어져요. 혈액의 농도가 떨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항인효 호르몬의 분비가 떨어진다? 그죠. 억제돼야죠. 항인효 호르몬 물을 재흡수하는 거잖아. 물을 먹었는데 물을 또 재흡수하면 안 되지. 그죠? 물을 먹었어. 그러면 혈액의 농도가 떨어졌어. 그러면 항인효 호르몬의 분비가 억제돼야 돼. 그죠? 그래, 억제돼. 자, 항인효 호르몬의 분비가 억제되니까 물을 재흡수를 안 하지. 물을 재흡수를 안 하니까 뭐야? 오줌 생산량이 증가하는 거야. 그죠? 물 재흡수 안 하니까 오줌의 양이 많아진다는 거지. 그지?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겠죠. 오케이. 그런 의미구나. 다 그래프죠? 자, 다 그래프 문제입니다. 다 그래프로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림은 전체 혈액량이 혈액량은 정상이다. 자, 기억일 때 혈장 삼투압에 따른 ADH, 항인효 호르몬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자, 기억은 전체 혈액량이 정상보다 증가한 상태. 얘가 정상이고, 자, 정상보다 감소한 상태죠. 자, 혈장 삼투압. 볼게요. 정상 상태가 있는데, 자, 여기 볼게요. 뭐, 정상 상태가 있어. 뭐, 이 정도 나와야 돼. 자, 그런데, 정상 상태보다 어때? 자, 혈장 삼투압은 똑같은데, 농도는 똑같은데, 자, 정상 상태는, 항인효 호르몬이 조금 나와야 되는데, 지금 기억 상태는 항인효 호르몬이 많이 나온대. 항인효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 무슨 얘기야? 물을 많이 재흡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얘 기억은 무슨 상태야? 다시 여기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항인효 호르몬은 자
혈장 삼투의 영향을 받지만, 그죠? 혈장 삼투, 혈액의 농도라고 생각하라 그랬죠. 삼투 그럼 농도야 그냥. 혈액의 농도에 영향을 받지만 뭐에도 영향을 받는다? 혈액 양에도 영향을 받는다. 혈액 양에도 영향을 받는다. 혈액 양이 너무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물을 제흡수해서 혈액을 채워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자, 무슨 얘기냐? 혈액의 농도는 똑같아. 농도는 똑같아. 자, 혈액의 농도는 똑같은데 뭐다? 물을 항이뇨 호르몬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물을 열심히 제흡수한다는 거죠. 무슨 일이야? 혈액이 부족하다는 얘기지. 아. 혈액이 부족하니까 물을 채워 넣는 거지. 그지? 아, 혈액이 부족하다. 자, 정상보다 혈액이 감소한 상태다. 정상보다 혈액이 감소한 상태다. 오케이. 아, 요런 개념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옆에 그래프. 자, 그러면 혈장. 자, 여기 항이뇨 호르몬의 농도에 따라 기억과 니은의 변화이다. 기억과 니은은 오줌 삼투압. 오줌 삼투압 그러면 헷갈리죠. 오줌의 농도예요, 그냥. 그렇죠? 오줌의 농도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자, 오줌의 농도와 오줌 생성량, 오줌의 양이다. 자, 그럼 보자. X축의 원인이라 그래서. 자, ADH, 항이뇨 호르몬이 증가했어. 항이뇨 호르몬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콩팥에서 물을 많이 제흡수한다가. 물을 제흡수하면 오줌의 농도는 어떻게 돼야 돼요? 상승해야 돼. 자, 그러면 물을 제흡수했을 때 높아지는 거 기억이 뭐야? 오줌 농도. 오줌 삼투압이네. 오줌의 삼투압이야. 물 제흡수했기 때문에 농도가 진해졌죠. 자, 니은. 그럼 뭐는 줄어들어? 물 제흡수니까 오줌의 양은 줄어들겠지. 나가는 거는 줄어들어. 얘가 오줌 양. 오줌의 생성량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니은은 생성량, 기억은 삼투압. 이렇게 찾아내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 그래프입니다. 자, 그린가는 정상적인 혈장 삼투압 따른 ADH의 농도. 나는 이 사람의 혈중 포장 농도에 따른 인슐린 농도다. 오케이. 자, 혈장 삼투압이 이렇게 높아졌다. 혈장 삼투압이 높아졌다. 무슨 얘기야? 혈중의 농도가 진해졌다. 그럼 뭘 해야 돼요? 물을 제흡수해야죠. 그죠? 물, 항이뇨 호르몬이 증가하는구나. 이해됐어. 이 그래프. 자, 농도가 증가하는 원인 때문에 항이뇨 호르몬이 증가하는 결과를 얻었어. 자, 그 물을 제흡수 열심히 하겠죠. 자, 생성되는 오줌의 삼투압. 빠져나가는 삼투압. 자, P1과 P2. 자, P2를 볼게. P2는 뭐야? 항이뇨 호르몬 증가했어. 물을 제흡수했어. 물을 제흡수하면 오줌의 농도는 진해지죠. 그죠? 물을 제흡수 진해져. 그럼 P2일 때가 높고 P1일 때 작다. 맞네. 그죠? 맞네. 오케이. 자, 이자섬, 랑게르 한스섬, 알파세포, 글루카곤이죠. 글루카곤이네. 글루카곤. 자, C1과 C2를 볼게요. 자, 포도의 농도, 글루카곤은 언제? 포도의 농도가 낮을 때죠. 그죠? C1일 때. C1일 때, C2일 때보다 크다라고 해야 되는, 그죠? 알파세포의 분비량은 C1일 때가 더 커야 돼요. 자, 간에서 글라이코젠의 합성량. 글라이코젠은 언제 합성하죠? 포도의 농도를 떨어뜨릴 때, 그죠? 포도당이 글라이코젠 되면서 되죠. 인슐린 때문인 거죠. 자, 인슐린 때문에 되는 거는 C2일 때다, 그죠? 그럼 맞네요, 그죠? C2일 때가 더 크니까. 인슐린 농도가 높아야지 글라이코젠 합성이 증가하니까. 네. 오케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는구나. 호르몬은 기본 개념의 그래프 해석 문제로 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기본 문제 쭉 열심히 풀어보시고 오케이. 나 그래프죠, 호르몬. 그래프 해석 문제입니다, 다. 쭉쭉쭉 풀어보시고. 자, 얘 무조건 난다 그랬어요. 그죠? 요거. 음성 피드백 무조건 나요. 자, 플러스는 보통 이제 뭐 나온다, 마이너스는 안 나온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요 중에 뭐가 파괴되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뇌하수체 전염이 파괴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TSH 양은 없겠지. 얘가 파괴됐으니까. 전염에서 나온 게 TSH잖아. 그치? 없겠지. 자, 그러면 타이록신은? 안 나오지. 왜? TSH가 안 나오니까 얘가 자극을 못 받잖아. 안 나와. 얘가 안 나오면 TRH는? 많이 나와요. 왜? 억제가 풀렸으니까. 이런 식이야.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뭘 알 수 있다? 얘가 파괴되면 얘 안 나오고 얘 안 나오고 얘도 안 나오겠네. 뭐 이렇게. 그죠? 얘가 파괴되고 그러면 얘는 안 나오지만 얘와 얘는 많이 나오겠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런 식으로 가나다 뭐에 문제가 있는지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그런 식으로 훈련을 해보시고.
자, 핵심 정리도 여러분들, 자, 여기 어렵죠, 그쵸? 해보시고.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 중간고사가 아마 여기까지일걸요? 저희 진도 엄청 빨라요. 여러분들 중간고사 아마 저길 거예요. 여기서 개대 추가인데. 아, 면역 개, 여기까지. 방어작용. 와, 많이 나긴 한다. 방어작용. 여기라는데요? 그래? 작년까지는 방어작용까지였는데, 포함이었는데. 그러면은 근데 아시겠을까지야? 줄 수도 있대요. 뭐라고? 몰라. 줄 수도 있어서 많은 소리 시냅스까지. 아, 그래? 좀 많이 나갔네. 그러니까, 저 신경외까지 나갈까 우리? 우리 일단은 끝났잖아. 그러니까, 아 맞네. 자, 뭐가 있냐? 원래는 얘가 1년 과정이면 한 학기 하면 돼요. 그죠? 근데 만약에 얘가 1년 과정을 한 학기에 끝낸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냐면 방어작용까지 나갔어요. 왜냐면 방어작용 이 다음이 뭐야? 유전이기 때문에 유전은 제일 어렵다 그랬잖아. 유전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방어작용까지 일반적으로 나갔어요. 오케이? 뭐 어떡하지? 아니 확정이 모르잖아 정확하게. 또 나와요. 일단 나와요. 일단 방어작용 설명할게요. 설명할게요. 자, 방어작용을 설명을 할 겁니다. 설명. 자, 큰 틀 먼저 설명할게요. 큰 틀. 얘를 머릿속에 넣고 하면은 이해가 됩니다. 일단 뭐냐면 병원체란 게 있어요. 병원체. 자, 병원체는 언제 있냐? 병이란 게 있어요. 병. 자, 질환이라고 하죠. 질환. 네. 질환에는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비감염성 질환과 어떤 애가 아파.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죠. 비감염성 질환과 감염성 질환. 자, 비감염성 질환은 뭐예요? 앞에서 봤던 뭐였죠? 비감염성 질환은 대사성. 그쵸. 아니지. 대사성. 유전적 요인, 그죠? 유전병 또는 대사성 질환. 뭐 이런 거죠. 당뇨병 이런 것들, 그죠? 고혈압 이런 것들. 얘 비감염성 질환이야. 자, 얘는 어떻게 치료해? 유전병 치료 못하죠. 불치료입니다. 앞으로 치료될 수 있지만 치료 못합니다. 대사성 질환 얘는 어떻게 치료해? 노력. 그렇죠. 노력. 그렇죠? 식이요법. 운동 식이요법. 그다음에 이제 운동. 이제 자신의 어떤 관리를 통해서 얘를 극복하는 수밖에 없어. 네. 그죠? 그거밖에 없어. 잘못된 식습관 뭐 이런 거 고치는 거야. 자, 여기서는 뭘 보는 거야? 주로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보는 거야. 자, 감염성 질환. 감염성 질환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침투한 외부 요인이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 몸에 침투한 외부 요인을 뭐라고 한다? 병원체라고 한다. 그래서 병원체부터 나옵니다. 자, 병원체의 종류. 자, 뭐가 있어? 가장 흔한 게 세균. 세균. 자, 세균은 뭐죠? 어떻게 생겼죠, 얘? 자, 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핵이 없어요. 핵이 없고 DNA가 이렇게 녹아 있어요. 자, 그리고 얘가 뭐 꼬리가 있는 애도 있고 세포벽이 있어요. 세포벽이 있습니다. 세포벽. 자, 얘를 뭐라고 하냐면 단세포 원핵생물이라고 해요. 자, 단세포 원핵생물입니다. 세균. 자, 얘가 이제 단세포 원핵생물.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물이에요? 핵이 있죠. 다세포 진핵생물이에요. 자, 우리는 다세포 진핵생물이기 때문에 달라요. 자, 뭐가? 구조 자체가 다르다고. 그쵸? 구조 자체가 달라. 자,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다? 뭘 만들 수 있다? 얘한테 치명적인 물질을 만들 수 있다고. 그걸 뭐라고 한다, 우리는? 항생제라고 한다. 그쵸? 우리 몸에는 없지만 얘한테 있는 특정 구조를 공격하는 항생제로 얘를 치료할 수 있어요. 그게 최초의 항생제가 페니실린이었죠. 그죠? 페니실린. 자, 세균의 세포벽을 얘 세포벽만 파괴해도 얘는 뻥 터져버립니다. 그죠? 이런 특징이 있어요. 세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또 바이러스가 있어요. 바이러스. 구조 잘 기억해야 돼요. 바이러스는 대표적으로 나온 게 이제 이렇게 생긴 애죠. 얘 뭐예요? 박테리오파지, 그죠? 박테리오파지. 자, 박테리아를 감염시키는 바이러스. 자, 얘는 세포 구제 자체가 아니에요. 그죠? 세포 자체가 아닙니다. 자, 얘는 항바이러스제라는 게 있어요. 항바이러스제라는 게 있어요.
자, 근데 얘는 일반적인 세포 구조가 아니니까 심지어 요 안에 있는 핵산 존재예요. 바이러스는 핵산과 단백질로 되어 있다라고 했죠. 요 안에 핵산과 바깥쪽에는 단백질이에요. 자, 이 핵산이 RNA 바이러스도 있고 RNA인 바이러스도 있고 DNA인 바이러스가 있어요. 다른 말로 뭐가 굉장히 심하게 일어난다? 돌연변이가 되게 심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항바이러스제로 얘 특정 구조를 공격하더라도 1년만 지나면 전혀 다른 형태로 다시 나타나기 때문에 얘를 계속 지속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 있잖아, 그지? 그거는 우리는 젊었을 땐 건강하니까 조금 아파도 괜찮아. 근데 나이가 들면 조금 아프면 죽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뭘 맞아? 독감 이제 백신을 맞잖아. 근데 백신을 매년 맞아야 돼. 왜? 매년 감기이기 때문에. 오케이, 요런 특징이 있다. 세균, 바이러스, 또 뭐가 있을까? 원생생물이 있어요. 아메바? 그렇죠. 아메바 같은 거. 원생생물. 원생생물. 굉장히 미세한 단세포 진핵생물이에요. 대부분 단세포 진핵생물이에요. 단세포 진핵생물. 자, 단세포 진핵생물. 진핵생물이네. 무슨 얘기야? 진핵생물. 무슨 얘기야? 우리랑 세포 구조가 똑같다고. 네. 그래서 얘만 죽일 수 있는 물질을 못 만들어요. 얘만 죽일 수 있는 물질을 만들면 우리 몸도 상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자, 단세포 원핵생물. 자, 얘네들을 죽일 수 있는 게, 얘랑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균류가 있어요, 균류. 균류가 뭐죠? 무좀. 곰팡이. 무좀이나 이제 이런 곰팡이들을 무좀이라고 하죠. 자, 얘도 뭐냐면, 얘는 다세포 진핵생물이에요. 똑같아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뭐야? 항원생생물, 항균제, 이런 게 없다고. 이런 게 없어요. 물론, 곰팡이를 열심히 파악해가지고, 차이가 조금이라도 있긴 있겠지. 우리 몸과 세포에 어떤 차이가 있겠지. 그걸 발견해서 얘를 죽이는 물질은 이미 만들었죠. 그죠? 이미 만들었어요. 얘만 죽일 수는 있지만, 뭐만 기억해라? 우리 몸과 비슷해. 그래서 함부로 공격을 못한다. 왜? 우리 몸도 상하니까. 그러면.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죠? 단백질성, 단백질 자체가 병원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죠? 대표적으로 광우병 알아요? 광우병? 소. 광우병. 광우병 소를 먹으면 인간도 얘가 걸리죠. 그렇죠? 인간도 걸려요. 자, 그래서 이제 단백질성 질환도 있어. 단백질 자체도 뭐가 될 수 있다? 병원체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 세균, 바이러스, 원생생물, 균류, 단백질 얘네들이 뭐다? 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다. 그죠? 병원체다. 외부 물질이라는 거죠. 얘가 병을 일으키는 외부 물질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이 시스템 체계. 우리 몸의 방어 체계죠. 면역. 얘가 이제 선천성 면역. 그 다음에 후천성 면역. 요렇게 있는데, 얘를 이제 비특이적 방어라고 합니다. 비특이적 방어. 얘는 특이적 방어죠. 무슨 얘기냐? 우리 몸이 이제 뭔가를 방어를 해야 돼. 네. 자, 우리 몸 자체에 팔이 있어요, 팔. 네. 팔. 자, 팔에 뭐가 있어요? 털이요. 털, 그렇죠, 털. 네, 여기서는 털이 중요하지 않고. 자, 여기서는 이제 상피세포죠, 여기. 자, 이 상피세포 자체가 뭐야? 물리적 장벽을 만들어요. 물리적 장벽. 외부에서 침투하는 거 우리 여기가 이제 다 막아준다는 거야. 우리 상피세포 주변에는 세균, 바이러스 득실득실 하죠. 그래서 맨날 손 씻으라고 하잖아, 그지? 네. 엄청나게 많아요, 병원체들이. 우리 물리적 장벽 자체는 얘가 바이러스인지 세균인지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막는 거야.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우리 몸에 땀이나 여러 가지 물질, 그죠? 얘를 분비합니다. 화학적. 자, 화학적, 자, 분비 물질들이 있어요. 분비 물질. 얘도 비특이적 방어예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얘가 뚫리면 어떻다는 거야? 뚫리면. 얘가 뚫렸어요. 내가 못에 찔렸어요. 그러면 이제 얘가 뚫렸잖아. 그럼 얘가 어떻게 해? 들어온다고. 얘가 안으로 들어와. 자, 그러니까 상처가 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상처가 나면 여기 있던 게 막 들어와. 그러면 여기에 뭐가 대기하고 있게? 자, 여기 이미 우리 백혈구 군단이 대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백혈구
백혈구. 자, 백혈구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얘가 백혈구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얘를 잡아먹어요. 얘를 잡아먹어요. 자, 백혈구의 종류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비만세포라는 게 있어요. 기만이요. 그 비만이란 건 아니고, 자, 이 비만세포, 예, 비만세포에, 자, 비만세포에서, 자, 얘가 이렇게 건드리면, 자, 주변의 세포들한테 정보를 줘요. 정보를 줘서 뭘 일으키냐? 염증 반응이란 걸 일으켜요.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비만세포가 뿌리는 물질을 뭐라고 하냐면, 히스타민이라고 해요. 히스타민제 들어봤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항히스타민제 먹는다는 얘기는 염증을 억제한다는 거야. 염증이 이제 통증이나 뭐 가려움증 막 이런 걸 일으키거든. 근데 염증 반응 자체는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이게 과하면 문제지만, 그죠? 자, 그래서 염증 반응. 자, 염증 반응은 이걸로 일어나요. 자, 이 히스타민한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모세혈관이 확장돼요. 자, 모세혈관이 확장돼요. 자, 여기를 지나가는 혈관이 확장된다는 얘기야. 자, 얘가 확장돼. 왜? 물질 이제 전쟁이 났어. 누가 쳐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해? 일단 물류수송을 확실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군대들이 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래서 여기 혈관이 확장하면 여기 세포 외부로 액체가 막 빠져나가겠지. 물질이 막 빠져나가. 그럼 어떻게 해? 부어올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자, 화학 반응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열이 발생해요. 발열. 자, 그리고 자, 모세혈관이 부풀어 올라서 어떻게 돼요? 빨간색을 띄어요. 발적이라고 해요. 빨간색, 발적. 그리고 부어오르는 걸 부종이라고 해요. 부종. 그리고 이제 소양증, 소양증. 가렵거나 또는 이제 통증이 나타나요. 자, 요런 현상이 쭉쭉 일어나는 걸 뭐라고 한다? 얘를 선천성 면허. 자, 비특이적 방어라고 합니다. 이게 일단 막는 거야. 일단 급하니까 얘가 먼저 막는 거야. 자, 비만세포가 얘가 히스타민이 있다 그랬어요. 히스타민. 자, 근데 비만세포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다른 세포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호중구 또는 뭐 수지향세포라고 합니다. 자, 요게 이제 여기 대기하고 있는 세포 중에 하나가 뭐가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 싸우죠. 잡아먹어요. 자, 얘를 잡아먹고 이제 어떻게 가요? 얘가 잡아먹고 림프관으로 가요. 림프관. 우리 몸에 관 2개 있다 그랬어. 그지? 얘를 잡아먹고 이렇게 이동해요. 자, 그러면 우리 몸에 자, 여기 우리 관절이 있는데. 그쵸? 그리고 이제 겨드랑이 아니면 귀 뒤에 여기가 뭐라고 하냐면 림프절이라고 해요. 림프관들이 모이는 곳. 그죠? 림프절이라고 해요. 자, 림프절로 이동해요. 자, 그래서 어떤 애가 이제 열이 나요. 열이 나면 이제 귀 뒤나 이런 뭐 겨드랑이 이렇게 만져보면 볼록볼록 튀어나왔으면 걔는 감염된 거예요. 뭔가 병원균이 들어온 거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병원 가면 이제 열이 나는데 왜 열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여기 관절이나 귀 뒤에 이렇게 만져보면 그래서 볼록 튀어나와 있으면 뭐다? 감염된 거거든요. 그죠? 얘가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 림프절로 얘가 이렇게 들어와요. 자, 이렇게 들어와서 얘가 뭐예요? 얘 호중구 또는 수지낭세포. 여기서 대기하고 있던 백혈구예요. 자, 대기하고 있던 백혈구가 자, 세균을 잡아먹었죠. 잡아먹고 얘를 어떻게 한다? 표질을 합니다. 자, 입체 구조. 자, 이런 애들이 쳐들어왔어요를 이렇게 표질을 해요. 자, 그러면 얘를 인식하는 애가 있어요. 자, 얘를 인식해요. 자, 얘를 인식을 해서 이제 후천성 면역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후천성 면역이 이제 뭐야? 군대를 일으키기 시작한다는 거야. 얘는 이제 국경수비대야. 그게 들어오면 무조건 잡는 거야. 국경수비대 중에 한 명이 딱 와서 어떻게 군대에 보고를 하는 거지. 군대에 보고를 해서 이런 애들을 쳐들어왔어요. 그죠? 이런 애들 쳐들어왔어. 그럼 얘에서 군대에서 이제 얘네에 맞는 애들을 이제 다시 출격을 시키는 겁니다. 출격을 시켜요.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후천성 면역은 자, 이렇게 됐어요. 후천성 면역은 얘에서 출발해요. 얘에서 뭐죠? 뼈예요. 자, 여러분 이제 닭이나 이거 뼈를 먹다 보면 이거 중간에 뼈 씹어봤어요? 자, 중간에 좀 부드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해요? 골수라고 해요. 골수. 자, 골수. 자, 골수에서
자, 골수에서 우리 혈액에 관련된 모든 세포를 만드는 모세포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골수에서 이제 뭐가 우리 혈액에 관련된 백혈구, 적혈구가 다 태어납니다. 자, 골수에서 이제 림프구들이 생성돼요. 림프구. 자, 림프구들이 생성이 되는데 모든 림프구는 골수에서 생성돼요. 그죠? 자, 그래서 골수에서 암이 생긴 거는 뭐라고 하죠? 골수암을 백혈병이라고 해요. 백혈구가 정상적인 백혈구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백혈구가 계속 세포 분열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걸 백혈병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골수 이식을 해야 되는 거죠. 골수 이식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골수는 우리 몸에 관련된 모든 혈액에 있는 세포들을 만들어요. 오케이. 그쵸. 그 중에 림프구가 있는데 이 림프구가 생성이 돼요. 생성이 되는데 골수에서 생성돼서 골수에서 성숙이 될 수 있고, 자, 골수에서 생성된 애가 어디에서? 가슴샘. 자, 가슴샘에서 생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성숙이라고 하죠. 성숙되는 경우가 있어요. 성숙. 자, 성숙은 뭐냐? 성숙은 지금 골수에서 만드는 이 림프구는 군대예요. 군대를 키우는 거예요. 군대를 키우는데 뭐야? 나와 관련 나를 공격하는 군대를 키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나를 공격할 수 있는 애들은 다 제거하는 거야. 그게 성숙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골수에서 성숙하면 골수가 영어로 본메로우예요. 그래서 얘를 비림프구라고 합니다. 비림프구. 자, 가슴샘은 이제 사이로이드라고 해서 T로 시작해요. 얘를 T림프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후천성 면역에 중요한 게 이제 T림프구와 B림프구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T림프구는 T 헬퍼셀이라고 해서 보조 T림프구 또는 도움 T림프구라고 합니다. 얘가 보조 T림프구, 도움 T림프구가 얘예요. 얘 어디 갔냐? 아까 만난 애 얘예요. 얘예요. 자, 여기서 이제 적군을 잡아서 이렇게 오면 이런 애들이 쳐들어왔어요. 인식하는 애가 얘예요. 자, 얘. 자, T 헬퍼셀이에요. T 헬퍼셀. 자, 그러면은 T 헬퍼셀, T 림프구에는 뭐도 있냐? 자, 여기는 TC 셀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B 셀도 있죠. 자, 얘가 인식을 하는 거죠. 인식을 했어. 얘가 인식을 하면 어떻게 한다고? 얘를 활성화를 시켜줘요. 활성. 얘도 활성을 시켜줘요. 활성. 자, 그러니까 후천성 면역의 중앙에 있는 가장 핵심 애가 얘예요. 얘가 없으면 후천성 면역이 안 일어나요. 자, 그래서 B림프구는 자, 이렇게 돼서, 자, B림프구는 활성화가 돼서 얘가 이제 분화가 돼서 형질세포라는 게 됩니다. 자, 얘가 형질세포로 세포 분열이 막 일어나요. 이렇게. 형질세포가 돼서 이 형질세포가 뭘 만드느냐면 Y자 모양의 단백질을 만들어요. 자, 이걸 뭐라고 하게? 얘가 항체라고 해요. 항체를 만들어요. 항체. 그래서 이 항체가 우리 혈액을 떠돌아다니면서 쳐들어온 애들을 다 잡아가요. 다 잡아가요. 자, 그 다음에 이 TC는 C잖아, C. C가 사이토톡식, 세포에 독성이 있다는 거야. 자, TC는 세포 독성 T림프구라고 해요. 세포 독성 T림프구. 자, 그러니까 누군가 쳐들어왔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얘가 감염이 됐어. 감염이 됐으면 얘는 어떻게 해요? 얘는 감염이 된 얘는 배신자야. 왜? 그 감염 세균을 키워주잖아, 얘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포 확인해야죠. 너 감염 됐어, 안 됐어? 안 됐네, 패스. 감염 됐어, 안 됐어? 됐네? 그럼 죽여버려. 자, 그게 세포 독성 T림프구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세포 독성 T림프구로 이제 TC셀이 가는 거를 세포성 면역이라고 해요. 감염된 세포를 죽이는 거죠. 자, 얘는 뭐예요? 혈액으로 가서 실제로 떠돌아다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죽는 거야.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체액성 면역이라고 해요. 체액에서 잡기 때문에. 이게 기본이에요. 자, 이게 가장 큰 그림이에요. 요렇게. 자, 요렇게 작동을 하고, 자, 얘가 1차 방어, 첫 번째 방어. 자, 비특이적 방어는 즉시 일어나요. 근데 얘는 딱 보니까 시간이 걸리겠지. 활성화시키고, 그죠? 얘가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려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감기 바이러스에 걸렸어요. 감기 바이러스가 침입했어요. 자, 그러면은 최소 7일 이상 가야 돼요. 왜? 7일이 지나야지 이게 항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안 아픈 거랑 상관없이. 아픈 거는 이제 걔네들이 막 번식을 하면서 내 몸이 아픈 거지. 열이 나고.
그렇지? 우리가 먹는 약은 뭐예요? 치료제가 아니에요. 그죠. 그걸 억제, 염증을 약화시켜서 통증을 억제시켜 주는 거야. 약 안 먹어도 안 돼. 그렇죠. 결국은 막는 거는 우리 그죠? 우리 후천성 면역이 막아주는 거야. 우리 방어작용이 막아주는 거야. 자, 그러면 한 번 걸리면 다음에는 쉽게 잘 안 걸려요. 뭐가 있냐? 얘가 한 번 들어오잖아? 그러면 일부는 뭐가 되냐면 기억세포라는 게 돼요. 일부는 얘가 들어왔던 거를 인식하고 얘가 대기를 해요. 그리고 대기를 하고 단련을 하기 시작해요. 더 강해진다는 거지. 그걸 이용한 게 뭐예요? 그걸 이용한 게 백신이에요. 그걸 이용한 게.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병원체들을 약화시키거나 아예 죽여가지고 우리 몸에 일단 넣어줘. 넣어주면 이게 일어나. 이게 일어나면 뭐가? 기억세포가 형성돼. 그러면 그 기억세포가 더 강해진 기억세포니까 두 번째 똑같은 애가 쳐들어오잖아? 그러면 기억세포에서 바로 이게 하루 만에 일어나.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렇게 맞게 만들어준 걸 백신 작용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일단 여기 큰 그림에 대한 얘기는 다 했습니다. 자,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다음 시간에 시험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알아보시고 오케이. 일단은 거의 끝나지 않았나? 끝나가고 있어? 일단 끝났잖아. 소화계 그것까지 소화계 그거까지 기관계 통합적까지 했고 이제 생태계 생태계 뭐 금방 가잖아. 생태계도. 일단은 이번 주 끝난다고. 이거 2단원 신경계까지 신경계. 그럼? 신경계까지 나오려나? 그럴 것 같아요. 뉴런이랑 뭐 많이 나오면은 저기 그 형상성까지도 나오죠. 많이 오케이. 나오는.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우리 여기 면역 방어 체계까지만 공부하고 중간고사 준비하는 걸로 합시다. 그럼. 그게 맞는 말이에요. 어차피 그 다음에 유전이니까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